여러분,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꿈에도 몰랐던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나는 죽어라 노력해야 겨우겨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아니면 죽어라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정말 잘해야겠다, 정말 잘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안 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분명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냥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노력이 부작용을 불러오는지에 대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헛된 노력은 하지 않으실 수 있고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노력이라는 게 뭘까요? 캠핑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캠핑을 정말 좋아하는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매주 가족을 데리고 캠핑을 가요. 그런데 이 가족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또 캠핑을 매주 가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은 가족들이 캠핑을 좋아해서 매주 캠핑을 가는데 아빠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이 두 가족이 매주 캠핑을 가는데 두 아빠의 노력이 똑같을까요? 두 아빠 모두 물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캠핑장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캠핑에 필요한 텐트나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해서 캠핑장으로 가고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장비들을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노력의 성격이 똑같지 않다는 거는 다들 느낌적으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캠핑을 가기 위해 똑같이 노력했지만 만약 다음 주 또 캠핑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캠핑 짐을 싸야 되네,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네, 갔다 와서 또 정리를 해야 되네 라는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캠핑을 다녀와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누군가는 그 캠핑을 갔다 와서 녹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맞아요. 당연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하는 일도 누군가는 싫어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잘하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혈액형, 골격, 목소리, 이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심리적으로도 성격 유형도 다르고 감정 조절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 사회적으로도 다르고 우리가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개인을 특정하는 어떤 요소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웃기게도 우리는 왜 똑같은 성공을 위해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모두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심지어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루트를 위해서, 먹고 살 만큼의 안정적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노력이 힘든 거예요. 나는 벌레도 싫어하고 잠자리가 불편한 것도 싫어하는데 계속 캠핑짐을 꾸려야 하고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계속 그 노력이 힘들게 되는 거죠. 노력이 힘드니까 결과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며칠 동안 고민하기도 해요.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 기분 나빠했을까? 그럼 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의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면 너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이게 너에게 맞지 않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못났어? 나는 참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노력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돼.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군인이 되는지 모르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제가 고3일 때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던 선배들이 홍보를 하러 나왔었어요. 그 선배들은 하얀 제복을 쫙 빼입고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 꿈은 조선소에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엔지니어도 될 수 있나요? 선배는 당연히 될 수 있지. 그리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건축가도 될 수 있고 일반 대학교 졸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군인의 신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왜냐면 의사 할 수 있죠. 군의관, 변호사도 할 수 있죠. 법무관, 그리고 건축가, 공병장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군인 신분으로 그걸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자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거야? 어떤 것이 너를 가장 힘들게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서러움 같은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서러움을 저는 그냥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날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입을 옷을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정말 잘 울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서러웠던 이유를.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원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좋은 자녀, 선생님께 좋은 제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스스로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나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도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힘든 순간이 오게 되니까 내 맘 깊은 곳에서 이제 제발 나 좀 봐줘, 나 정말 힘들단 말이야,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그동안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에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좀 더 쉽게 극복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모든 문제의 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화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런 게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라는 것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차원의 나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언어를 모릅니다. 잠재의식이 아닌 현재의식은 태어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걸 통해서 언어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잠재의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 나와 대화를 할 때는 나의 기분을 살피셔야 됩니다. 딱 그 순간의 기분을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현재의식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개입을 하게 돼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을 통해서 그 감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관두려고 했을 때 제 잠재의식은 그래, 여기는 너와 맞지 않는 곳이야.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 여기를 관둬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현재의식은요,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야. 이 정도도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들도 다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인데 너 만약 지금 여기를 관두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 차원의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하신 사람들은 직감을 믿고요. 엄청 유명한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이 다 직감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에요. 현재의식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 딱 그 울타리 내에서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식을 말만 믿고서 내가 노력을 한다면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때그때 내 기분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라는 게 아주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이 회사에 난 꼭 들어갈 거야 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불합격이 되고 떨어지고 나서 실망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합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오히려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아르키미데스가 물리 문제를 풀려고 정말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그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목욕탕에 물을 받고 목욕을 하려는 순간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났을 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우, 잠이 안 와서 어떻게든 잠에 들려고 생각을 비워보려고도 하고 양을 1마리, 2마리, 3마리 세워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보기도 했는데 잠이 안 들어. 그런데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경우에 갑자기 잠이 들어버린 경우 있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자연은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에너지 상태를 봤을 때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당연히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이유도요, 공기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높아진 공기를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그때 이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을 노력이라는 것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내 의지를 짜내서 하는 노력을 에너지의 상태에서 보게 되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 즉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나의 에너지 상태는 자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자연은 나의 에너지를 낮출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너무나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내가 너무나 애를 써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연은 나의 그런 집착을 없애고 더 이상 과도한 집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런 집착을 없애기 위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과도한 노력,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노력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앞서 캠핑의 예로 돌아가면 캠핑이 좋아서 캠핑을 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 억지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더 긍정적인 상황을 불러오게 돼요. 반면에 가족을 위해 억지로 캠핑을 준비하는 경우는 그걸 준비하면서 나의 의지로 그 노력을 억지로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에 있게 되고 결국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연은 나를
균형 상태로 만들어요. 그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 더 이상 내가 캠핑을 하지 못하게끔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캠핑장에 가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불러내서 더 이상 캠핑을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라도 집착을 내려놓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즐겁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자의 무의자연에서도 자연의 흐름을 맡기고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노력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떤 결연한 의지보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오히려 에너지 차원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체도 에너지 상태에서는 불균형의 상태인 거죠. 불균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서 무엇인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왜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이 있어요. 나와의 대화를 통해 그 길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 나의 노력이 즐거움이 되고 즐거운 상황이 다시 나에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길이에요. 나의 길이 아닌 곳에 너무 애쓰고 스스로를 닥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찾고만 있다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있는 행동들이 모여서 반드시 행복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매번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도한 집착과 현재 의식의 고집을 내려놓고 즐겁게 노력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 것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신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